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대로 알고 치료받자 동네 주민 윤정. 동네 주민 효니입니다. 제대로 알리고 진료하자 동네 의사 루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촬영 끝나고 한 8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금 국내 확진자가 27분이 됐고 또 좋은 소식으로는 3분이 또 퇴원을 하시기도 했어요.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여부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분들을 전면으로 입국 금지를 할 거냐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8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되게 안심이 됐어요. 이게 뭐 크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손 깨끗이 씻고 이런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해서 좀 안심이 돼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게시판을 조용히 보내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또 확실히 좀 퇴원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 들었을 때만큼의 그런 두려움 같은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인 근황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감염의학과 네. 학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성명을 발표하셨고요.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이미 벌써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저 개인적인 입장과 굉장히 달라서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뉴스에 나왔던 교수님께서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좀 신중한 판단해 주셔서 저도 좀 그쪽에 좀 더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친구가 직업이 국제 행사 이쪽을 하는데 그 행사들이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엉키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지만 그 사람이 마스크 없이 지나갔을 때 내가 약간 좀 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걸렸다고 하니 중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중국 특히 후베이성에서 뭔가 이렇게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걱정 때문에 또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쨌든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사망하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 후베이성에서만 유독 이렇게 좀 사망자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저는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후베이성 지금 상황이 이제 완전 봉쇄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치사율이라는 개념 이제 아실 텐데요.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치사율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통계를 봤는데 지금 후베이성에서 치사율이 2.93%거든요. 전 세계 전체가 2.24%, 중국 전체도 2.26%니까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아까 뭐 2%인데? 2%대? 100명의 감염자 중에 한 2분 정도가 돌아가신다 이제 이런 뜻인 건데, 근데 이걸 볼 때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그러니까 후베이성 빼고 그렇죠.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의 치사율이 0.35%. 0.35요? 35.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전체는 0.45%예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한 후베이성 이외의 영역과 후베이성이 지금 거의 완전- 한 대여섯 배 이상의 치사율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글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 진료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임산부하고 아기들은요 치사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감염되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근데 건강한 20, 30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요 70, 80%가 살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 병은 임산부와 아기들 그리고 남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다른 병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후베이성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굉장히 전혀 다른 병, 치사율 차이가 더 나는 거잖아요. 네. 대여섯 배 치사율 차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문제를 때, 그리고 중국인이 지금 신종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어라고 말할 때 좀 자세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베이성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5, 6배 정도가 난다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중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다 입국 금지를 한다는 거는 좀 오바로 과한 그러니까 있겠다는 생각이 보시면 후베이성만 우리가 빼고 통계를 보면 이 병으로 인한 치사율은 0.4% 5% 정도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독감 있잖아요. 네. 독감 때문에 다른 나라
입국 금지시키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8,000명이 작년에만 독감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럼 미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병이 치사율이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한 0.1%에서 1% 사이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오히려 못한 지금 치사율인 거예요. 후베이성만 빼고 놓고 보면. 그러면 과연 그런 병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으로부터 모든 입국을 금지한다는 이런 엄청난 정말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건가요? 네. 헷갈립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과한, 지나치게 과한 반응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인들은 안 그렇고 왜 중국인들만 약간 그러냐라는 좀 생각도 약간 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남아나 중국인에 대한 조금 무시하는 약간 그런 저도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네. 강화되고 가까운 나라도 우리가 힘든 점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도 자꾸 표출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왜 하필 유독 후베이 성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체 왜 그렇죠. 그러는 거죠? 어쨌든 대여섯 배 지금 치사율이 차이가 나는 네. 거니까. 근데 이건 치사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어떤 병,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 전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죠.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경미하게 내가 어, 그 기침이 나고 했어.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통계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치사율에 넣는 게 포함이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분모분에 돌아가신 분이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지금 후베이성의 높은 치사율을 분명히 일조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우증 환자가 많고 이분들이 분명히 확진 검사 같은 거 받으러 병원에 안 갔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분모에서 엄청난 수가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치사율보다 지금 굉장히 높아졌을 거다. 높게 평가되고 있을 거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완전히 폐쇄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크겠죠. 그래서 병원에 병상이 지금 모자라고 치료가 필요한데도 지금 제때 못 가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여기서 일하는 또 의료진들의 스트레스나 피로도라는 것도 그 에볼라 제 경험 때도 에볼라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는요 최대 8주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8주가 되면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떠난 다음에 뭐 몇 달을 쉰 다음에 다시 할 수는 있어도 근데 후베이성은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아마 지금 치사율이 올라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한국이 지금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의 기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봐야 봐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그렇죠. 뭘 맞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뭐 1차 감염자가 있고 이분이 가족이 없고 또 그 친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1, 2, 3차. 근데 지역사회 감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옮았는지 확진자를 조사해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회 안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많아지면 우리가 왜 가래침 뱉으면 이게 튀어나가면 2m 이상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못 가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들이마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도 그냥 나도 모르게 옮게 되는 일이 정말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 발표대로 지금 확진자가 27분 정도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정말 더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면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고 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독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짐작이 독감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독감으로 그렇죠. 아마 네. 독감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네.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2,000명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는요? 네, 2,000명 정도. 굉장히 사실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치사율은 낮은데 워낙에 많은 사람이 걸려서 그래요. 수십만 명이 걸리니까 네, 몇천 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돼서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정말 급격하게 확산돼서 수십만 명이 걸리면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위생이 철저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크루즈도 그 안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안 해서 다 걸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이 걸렸어요. 거기가 이제 거의 지역사회 감염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야 돼요. 크루즈선이라는 지역 사회의 안에서 안에서 폐쇄적인 어떤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걸렸을지도 모르는 알 수 없고 그런 공간에서 막 서로 퍼뜨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래도 그렇죠. 아직은 거기까지 그렇지, 가지 않은 않았지만 거고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고. 그런데다가 일본도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 거고 크루즈선만 난 그렇지 그렇지.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사회 감염 음.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게 지역사회 감염, 즉 무차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치사율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전면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과한 처사다. 그리고 1위가 후베이성이고 2위가 크루즈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자기네 그 나라에 넣지도 않고 따로 네. 분리해가지고 기타로, 네. 통계를 내가지고 그거보다 또 욕하시는 분도 크루즈국이라고 신생국이라고 크루즈.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손을 잘 씻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좀 빠르게 신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네네.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전까지는 중국 다녀온 여행 경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확진 검사를 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사가 임상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 좀 의심스럽다 하면 의사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뭐 태국, 그다음 싱가포르 맞아. 좀 다양한 그 감염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대처를 한 거는 여러모로 이제 좀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좀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좀 네, 그런 저도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현재까지 단계에서는 제일 유력한 것은 결국은 손을 통한 감염이에요. 그래서 비말이 여기 묻은 거를 만지고 그 다음에 눈이나 코나를 만져서 옮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수시로 손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절대 얼굴 만지지 않게 네. 손을 보시고 이렇게 손이 갈 때마다 코로나 이렇게 외치시면 네. 얼굴 안 만지시면 그게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씻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수시로 그러니까 어떤 외부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면 뭔가를 만졌다면 밖에서 그럼 수시로 닦으셔야죠.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씻으시나요? 저는 환자를 또 보기 때문에 셀 수 없이 씻습니다. 물 틀어놓고 저는 주로 손세정제로 아, 네, 네. 씻고 있어요. 네. 뭐 오늘 중국인 입국 금지와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되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좀 확산되지 않고 또 지금 이제 입원하신 분들도 무탈하게 퇴원하실 수 있기를 좀 기원하고 싶고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이다 이런 걸 경고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하시더라고요. 뭐 저 역시 의사고 또 이제 에볼라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제 동료도 감염됐다가 쾌차하셨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참 남일 같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거기 현장에 들어가셔서 고생하고 계신데 모두들 건강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네 주민 윤정, 효니 동네 의사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